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지금 손에 남은 게 없다면 쇼펜하우어의 충격적 조언, 복을 좇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 쇼펜하우어의 마음 철학으로 풀어본 노년의 삶의 태도,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결혼, 아이, 집, 승진 하나씩 이뤄냈습니다. 분명히 이뤄냈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요? 더 이상한 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적어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답니다. 친구들 만나면 병 이야기뿐입니다. TV를 켜면 젊은 사람들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참 오래, 정말 오래 행복해지려고 애써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집 한 채 마련하면, 승진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고 나면 행복은 늘 조금 더 앞에 있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60고개를 넘어서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계속 추구해 왔는데 정작 손에 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식들은 이제 거의 독립했습니다. 연락은 가끔 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또는 무언가 필요할 때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당장 굶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지. 우리는 지금 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욕심을 부릴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걸 놓아버릴 만큼 담담하지도 않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찜찜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랐던 노년일까요? 우리가 놓친 것,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질문을 해왔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시작이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왜 나쁘단 말입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행복을 쫓아왔는데 정작 행복해지지 못했다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욕망의 끝없는 사슬.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속인다고 봤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줄임으로써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사 가던 날 새 집 열쇠를 쥐고 문을 열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한 달, 두 달,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층수가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웃집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동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내 집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때는 뿌듯했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이제 나도 차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더 좋은 차들이 보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내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끝없는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그 만족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우리 마음의 기본 상태는 평온이 아니라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플 때는 밥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이제 밥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할까 하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결핍이 있을 때만 그것을 채우는 순간 기쁩니다. 하지만 결핍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합니다. 어느 쪽이든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직이라는 함정.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정하는 순간 그것을 얻지 못한 현재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저 정도는 되어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 상태는 자동으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 삽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아직 더 필요해. 이 아직이라는 말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그 아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대리야. 과장만 되면 과장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과장이야. 부장만 되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전세야. 집만 사면 집을 사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작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면 그렇게 평생을 아직 속에서 살았습니다. 60대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아직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은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그저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특별한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빠져있던 함정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행복을 완성된 상태로 생각했던 것, 고통을 줄이는 지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욕망에서 옵니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그것이 어긋날 때 괴롭습니다. 비교가 있으면 내가 뒤처질 때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만족합니다. 누군가는 큰 집에 살면서도 불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30평대 아파트에 삽니다. 만날 때마다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집 딱 좋아. 청소하기도 편하고 관리비도 적당하고. 또 다른 친구는 50평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만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더 큰 집에 사는데 같은 환경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더 불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덜 원하라. 이 말이 처음엔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가장 적극적인 행복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더 많이 얻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덜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왜 음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있습니까? 노년의 자연스러운 변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어디 갔다 왔다, 뭘 했다 하는 얘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욕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굳이 멀리 가고 싶지 않고 굳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걱정합니다. 저 사람 의욕을 잃었나 봐. 우울증 아닐까?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쇠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급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오히려 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손주들한테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동창회 나가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편안합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남이 뭘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60을 넘어선 우리에게 이 철학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 넘쳐났고 뭔가를 이루고 싶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잘 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덜 괴롭게 살기 위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더 잘 살기는 뭔가를 더 얻는 것입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덜 괴롭게 살기는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비교를 멈추고 과한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해질까요? 잠깐은 기쁠 겁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작아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타는 차가 오래됐어도 아직 잘 굴러가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축소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적게 원하라는 것. 그러면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평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것은 없어도 괜찮아. 이만큼이면 됐어 하고 살아도 됩니다. 작은 실천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SNS를 보면 온통 여행 사진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건가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책 읽는 것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배우는 게 유행입니다. 100세 시대니 평생 교육이니 하면서 노년에도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배우고 싶으면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배우고 싶지 않은데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영어 공부한다고 나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그림 그린다고 나도 그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소중하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봤습니다. 무욕과 무기력의 차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란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무기력이 아니라 무욕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기력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감이 듭니다. 우울합니다. 하지만 무욕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요. 하지만 무욕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하고 싶은 게 없으니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시간 여유가 생기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기력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무욕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6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무욕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충분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살았다. 이만하면 충분히 잃었다.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뭔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던 행복. 이제 60이 넘어선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뒤에 두고 왔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고 다행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행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더 큰 집에 있지 않았고, 더 좋은 차에 있지 않았고, 더 많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남의 부러움에도, 자식의 성공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고통이 없는 순간, 욕망이 잠잠한 순간, 비교하지 않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은 사실 자주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프지 않은 몸,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밥, 비 오는 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새들의 지저귐, 햇살이 들어오는 방,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놓쳤던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작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몸이 아프지 않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침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이 밥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산책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바람을 느끼러 나가십시오. 햇살을 느끼러 나가십시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좋을 수 있습니다. 찾는 것을 멈출 때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행복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늙어서야 깨달았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온다고.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도 평생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행복을, 만족을,
평온을.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들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 그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찾는 것을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디론가 가려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머물러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뭔가가 되려 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며 불안하게 살 수도 있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라고요. 욕망을 키우는 쪽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면 만족스럽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괜찮았어라고 생각하면 평온합니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하다. 이미 충분히 살았다.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미 충분히 괜찮다. 이제는 그 충분함 속에서 조용히 쉬어도 된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된다. 행복은 이미 여기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 바람 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끼고 차 한 잔을 마시고 그저 숨을 쉬는 것.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래 산 보람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더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더 많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모습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